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의 세계유산 등재를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전통 사찰의 세계적 가치를 조명해보고 미래 세대를 위한 전승을 다짐하는 자리였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문화재 관람료 정책 수정을 위한 정치권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스마트폰 불안증, 인터넷 중독 같은 디지털 과의존 현상에 불교계가 해법 마련에 나섰습니다. 사찰 성보박물관 특별기획 세 번째 순서로 국내 최초의 사찰 박물관이자 첫 불교회화 전문 박물관인 통도사 성보박물관을 취재했습니다. 정부가 가정폭력을 뿌리 뽑겠다며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의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1월 28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 세계유산 등재를 기념하는 행사가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 등이 함께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세계인들이 함께 가꿔 나갈 지구촌 유산, 산사의 가치를 돌아보고 미래 세대를 위한 전승을 다짐하는 자리였습니다. 홍진호 기자가 전합니다. 통도사와 부석사, 법조사, 대흥사, 마곡사, 봉정사, 서남사. 이름만 들어도 청량한 우리 산사의 세계유산 선포 소리가 가슴 벅차게 울려 퍼집니다. 세계유산 인증서가 전달되고 축하떡이 갈라지는 순간, 지난 6월 바레인에서의 감동이 재현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산사는 한국 불교 역사의 전 과정을 유무형으로 담고 있는 종합적 공간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어 신라와 고려 시대를 지나 숭역불의 조선 시대까지 종교와 수행, 생활을 넘어 사회 통합의 역할까지 다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산사는 조선 중기 임진왜란 등 거듭된 전란 때는 의순군의 근거지가 되었으며 전란 후에는 민심을 위로하고 하나로 모으는 사회 통합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산사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은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후 8년, 조계종 총무원은 물론 7개 사찰과 문화재청, 각 지자체, 정치권까지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더해져 마침내 세계유산이 됐습니다. 오랫동안 간절히 기다렸기에 모두가 기쁜 날, 함께 갖고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단순히 유형의 건물이 아니라 거기에서의 수행, 삶, 문화 이런 문화 복합 공간 자체를 지향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7개 사찰뿐만 아니라 전통사찰의 역사적 그리고 문화적 가치를 발굴하고 소중히 보존해서 후세에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불교의 성보이자 민족문화의 보고 산사는 이번에 깊은 역사성,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함께 천년 동안 신앙의 공간을 유지해왔다는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부처님과 스님, 신도들을 조화롭게 품으며 수행과 신앙 생활을 통해 법맥을 이어가는 소중한 가치를 지닌 사찰입니다. 향후 구성될 산사 관리단을 중심으로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전승하는 데 우리 충북도도 열심히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민족문화와 정신의 산실인 대한민국의 산사가 이제 세계의 산사로 거듭나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보존을 넘어 산사가 지닌 무궁무진한 유명적 가치와 확장성을 어떻게 구현해 나갈지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문화재 관람료 정책 수정을 위한 정치권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화재 문제는 보호권역의 사찰과 분명한 사전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 정치권의 발걸음이 연일 조계종 총무원을 향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법정 처리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와 몹시 바쁘지만 취임 법회를 마친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예방하고 불교계 현안을 경청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원행스님 예방은 덕담으로 시작됐습니다. 우리 조계종의 또 입장도 저희들이 청취하고 원장님 또 뭐 세상이 하도 혼탁하고 지금 어려웠어요. 원장님 또 좋은 말씀도 좀
저희들이 세계 듣고 가려고 아이고, 마음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원행 스님은 특히 국립공원 문화재 관람료 징수 논란을 대하는 정부의 방식을 거듭 비판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권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국립공원 부지 안에서 여러 문화재들을 보호하고 있는 불교계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관련 문제에 대해 계속 대화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사찰이 다 이제 자연 보호 권역에 대체로 많으니까 우리 사찰하고도 뭐 이렇게 사전에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쳐서 앞으로. 앞서 원행 스님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예방을 받고는 남북 불교의 핵심 사업인 금강산 신계사 템플스테이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템플스테이에 참여하는 분들 70%가 지금 비불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금강산 신계사의 템플스테이관을 잘 지어서 안 위원장도 화답하며 남북 불교 교류와 불교 문화재 환수 사업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게 아주 뭐 좀 아주 인기가 아주 대단할 것 같습니다. 원행 스님은 이와 함께 불교계 핵심 사업인 12.7범당 기념관 건립 불사와 관련한 예산 배정에도 국회에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는 지금의 시점은 불교계 각종 현안을 듣고 정치권의 의지만 있으면 바로 예산에 반영할 수 있어 시기로서는 가장 적기로 꼽히고 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체제 출범 이후 계속되고 있는 여야 인사들의 젠걸음이 불교계 현안에 대한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조계사에서 BBS 뉴스 최선호입니다. 문화재청은 지난 4월부터 이달까지 전국 문화재 소유자와 관리자, 경비원 등 1,480여 명에게 문화재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교육은 국보, 보물 등 중요 목조 문화재에 배치된 경비원과 일부 민속마을 주민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최근 문화재법 14조 개정에 따라 대상이 늘어났습니다. 이번 교육은 문화재와 함께 생활하는 소유자, 관리자별 특성을 고려해 사찰문화재 소유자, 관리자, 고택문화재 소유자, 민속마을 주민으로 나눠 진행됐고 중요 목조문화재 150여 곳에 배치된 문화재 안전경비원 교육도 실시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의 예방을 받고 환담을 나눴습니다. 전체 비공개로 진행된 이번 회동은 지난 7월 부임한 해리스 대사와 종교계 지도자들 간 인사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대통령의 지명과 의회 인준 등을 거쳐 지난 7월 주한 미국 대사로 부임했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미 해군 사성 장군 출신으로 해군 참모차장과 육함대 사령관, 합참의장 보좌관, 태평양 함대 사령관을 거쳐 인도태평양 사령관을 역임했습니다. 스마트폰 불안증, 인터넷 중독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디지털 과의존 현상은 이제 청소년을 넘어 모든 연령층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이런 문제를 불교적 해법으로 대응하기 위한 종단 차원의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보도에 류기환 기자입니다. 스마트폰의 보급은 우리 생활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일상의 삶이 그만큼 빨라지고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부작용도 심각합니다. 지나치게 커진 디지털 기기 의존도로 생활 패턴이 불안해진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청소년을 넘어 모든 연령층에 걸쳐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결핍한 거는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고 또 과도하고 과잉한 거는 굉장한 욕구를 더 탐욕을 불러일으키는 부분들이 여러 뉴스를 통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불교 상담개발원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불교 스마트신 문화운동본부를 출범하고 디지털 과의존을 예방, 극복할 해법 찾기에 나섰습니다. 각종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선언한 조계종단의 새로운 사업입니다. 불교 스마트신 문화운동은 그동안 3대 종교가 함께 해왔습니다. 개신교하고 천주교하고 또 불교하고 함께 해왔는데요. 스마트 중독에 관련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의 과학 발달로 인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빠져들고 중독된 그러한
여러 가지 스마트의 악영향으로 인해서 출범식에 이어 열린 세미나에서는 디지털 과의존의 실태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스마트폰의 위험군은 매년 연도별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증가 폭은 조금씩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정책적 노력에 따라 좀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청소년 계층이 가장 여러 계층보다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청소년 중앙에는 중학생들이 가장 높다. 그다음에 성인 같은 경우에는 20대가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섭 스님은 극단에 치우치지 않은 중도 사상과 불교식 수행법, 마음 챙김을 통한 접근을 제시했습니다. 불교 관점에서 볼 때 괴로움을 피하기 위해 선택한 디지털 과의존 상태는 또 다른 고통을 야기한다라는 겁니다. 두 극단을 떠나서 빠져드는 것 자체를 불교에서는 극복해서 중도적인 그런 이해, 중도적인 실천을 주문하고 있는 것이죠. 또 괴로움을 수용하고 마음의 평온을 되찾는 명상 수행이 디지털 과의존의 치유책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불교적 관점으로 우리가 직면한 사회 문제를 바라보고 올바른 해법을 제시하는 것은 마음의 평온과 중생구제를 추구하는 불교 본연의 기능이란 점에서 그 역할은 한층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회의장에서 PBS 뉴스 류기환입니다. 대한불교 청년회 제30대 중앙회장에 하재길 전 경기지구장이 단독 출마로 당선됐습니다. 대한불교 청년회는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70차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어 하 후보를 중앙회장에 선출했습니다. 단독 후보로 나선 하재길 후보는 참석 대의원 97명 가운데 찬성 88표, 반대 8표, 무효 1표를 받았습니다. 대불청의 조직 강화를 위해서 젊은 불자들이 자신들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러한 대불청을 만들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 선배님들이 열정을 가지고 활동해 오신 만큼 그 열정을 지혜로서 우리의 리더로서 활동할 수 있게 역시 만들어야 됩니다. 하재길 당선자는 1971년 경남 거창 출신으로 대불련 34년차 중앙회장과 대불청 경기지구장 등을 역임했으며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2년이고 연임할 수 있습니다. 불교 문화재는 우리 모두가 지켜나가야 할 민족의 소중한 자산이자 신앙의 대상입니다. BBS 뉴스는 이러한 불교 문화재를 보관하고 전시하는 전국의 주요 사찰 성보박물관을 조명하는 기획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순서로 국내 최초의 사찰 박물관이자 첫 불교 회화 전문 박물관인 통도사 성보박물관을 울산 BBS 박상규 기자가 소개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보리수 나무 아래서 설법한 내용을 담은 문수사리보살 최상승 무생계경, 통도사 성보박물관이 소장 중인 무생계경은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과 일본의 대장경 목록에도 없는 유일본입니다. 지공화상이 인도 왕족 출신이죠. 그분이 중국에서 이름을 날리고 고려로 넘어와서 금강산에서 설법을 할 때 충수관께서 이 설법을 청했는데 스님이 이 책을 내놓고 이제 계를 설하셨죠. 지공화상이 통도사에도 왔다는 기록이 있는데 통도사 자체가 지금 계율 중심 사찰이기 때문에 이 책의 의미가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통도사는 국보 290호, 대웅정과, 보물 738호, 무생계경 등 국가지정문화재 93점을 비롯해 모두 4만여 점의 유물을 보유한 문화재의 보고입니다. 특히 통도사 성보박물관은 최초라는 타이틀을 여러 가집니다. 1987년 박물관 준공 이후 1999년 현재의 성보박물관을 신축 개관하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사찰 박물관이자 불교 회화 전문 박물관 등의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통도사 성보박물관이 단연 돋보이는 부분은 국내 최초의 불교 회화 전문 박물관이라는 점입니다. 성보박물관은 불교 회화 전문 박물관으로서 600여 점의 그 부처님의 불화를 보관하고 1, 2층 나눠서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국보급 부처님의 계불이 한 120점 되는데 20년 전부터 계속 전국에 널려 있는 부처님의 계불을 통도사에서는 계불 특별전을 유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입구 1, 2층 전면부는 높이 10m,
폭 5m가 넘는 대형 괴물이 상시 전시되고 2층 불교 회화실에서는 불교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팔상도와 신중탱화 등 각종 불화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또 해마다 2차례 불교 미술 학자들이 모여 국내외 불교 미술의 보존과 발굴을 위한 학술 대회 등을 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통도사의 1400년 역사를 알 수 있는 통도사 역사실과 예술가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기획 전시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서각방과 불화반 등 8개 분야의 문화센터 강좌를 통해 대중과 소통하고 전문 교육을 받은 자원봉사자 120여 명이 통도사 성보를 보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영축총림 통도사, 그 중심엔 우리나라 최초의 성보 박물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양산 통도사에서 BBS 뉴스 박상규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고려 건국 1100주년을 기념해 다음 달 4일 개막하는 대고려전에서 북한의 대표 유물 왕건상 자리를 비워두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관계자는 일단 왕건상이 놓일 자리를 비워두고 전시를 개막할 예정이라면서 그 옆에는 태조 왕건의 스승으로 알려진 희랑대사 좌상이 놓인다고 밝혔습니다. 평양 조선중앙역사박물관에 있는 청동좌상 왕건상은 1992년 10월 고려 태조 왕건 능인 북한 개성 현능 외곽에서 발견됐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왕건상 등 북한 소재 고려유물 17점을 고려유물 특별전 대고려전에서 선보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북측이 왕건상을 대여해 줄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개막 이후라도 왕건상이 도착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방침인데 대고려전은 내년 3월 3일까지 이어집니다. 연말을 앞두고 대한민국에 힘겹게 정착해 살고 있는 세터민과 다문화 가족을 위한 불교계의 자비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천태종 청주 명장사의 김장 나눔 현장을 청주 BBS 이호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모처럼 청주 명장사 도량이 시끌벅적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팔을 걷어붙이고 간간한 절임 배추에 맛깔스런 양념을 집어넣습니다. 오늘은 주지 스님도 이른바 김장 셰프로 변신했습니다. 장갑을 끼고 앞치마를 두른 주지 스님의 김장 버무리는 솜씨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전통적인 이런 김치의 그런 우리가 또 담그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이웃에게 또 부족한 어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덜어주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나눔이 우리가 이 어떤 세상을 살아가는 좋은 그러한 봉사고 또 그런 아름다운 그러한 마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 19일 청주 명장사는 김장 3,500여 포기를 담갔습니다. 모두 눈물겹게 탈출해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세터민들과 타양 말리 한국으로 시집을 온 다문화 가족들을 위한 김장입니다. 특히 이날 담근 김장은 천태종 총본산 단양 구인사에서 직접 재배한 무와 배추 등의 재료로 담가 아주 특별한 자비 원력의 의미가 담겼습니다. 이렇게 매년 명장사도 크게 김장 봉사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또 크게 생각하면 부처님의 자비강명이 온 누리에 퍼지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어려우신 분들, 세터민 가족들 모든 분들에게 따뜻한 겨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아직도 한국 김치의 매운맛이 낯설지만 보시 공덕을 함께 쌓는다는 기쁨 때문인지 김장을 담그는 이주 여성과 세터민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합니다. 여기서 몇 년씩 했어요. 저는 그 작년인가 또 왔었어요. 네, 매번 와서 또 자꾸 얼굴도 보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김치도 나눠주고 너무 좋아요. 중부 세터민 협회하고 명장사하고 이런 행사를 하느니 너무 감사하시고요. 그리고 이북에 분들 또 우리 청주 시민으로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우리 김치 행사뿐 아니라 저희 충북세터민협회는 청주 시민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것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제1덕목은 보시, 즉 나눔입니다. 보시행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행할 때 더 밝은 빛으로 승화됩니다. 청주 명장사의 나눔의 실천, 갈수록 이기적이고 삭막해져가는 우리 사회를 살맛나게 만드는 온화한 자비 광명으로 승화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이호상입니다.
불교에서는 생각을 바르게 가지라고 하기도 하고 생각을 떠나 있는 그대로 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생각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생각을 키워야 하는지 없애야 하는지 이 같은 주제의 학술 연찬회가 열려 주목을 받았습니다. 김봉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밝은 사람들 연구소와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불교와 심리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제17회 학술 연찬회. 생각 키워야 하나 없애야 하나. 한마디로 생각이란 무엇인지, 삶에 유익한 것인지 장애인지가 주제였습니다. 지난 24일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린 연찬회에서는 한자경 이화여대 철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전문가 5명이 초기 불교와 선불교, 서양 철학, 자연과학, 그리고 심리학의 입장에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생각의 본질과 특징, 구조는 바라보는 입장마다 차이가 있지만 같은 불교에서도 초기 불교와 선불교 사이에 사뭇 공통점과 차이점이 엿보였습니다. 이필원 동국대 다르마 칼리지 교수는 초기 불교가 어느 단계까지는 사유의 역할을 긍정하면서도 결국은 사유의 한계를 벗어날 것을 강조했음을 밝혔습니다.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무아라고 하는 관점에서 통합될 때 이 생각이 수행론적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겨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불교의 입장을 논한 오용석 원광대 마음인문학연구소 HK 연구교수는 불사선 불사학처럼 사유를 초월하는 데 선의 본질이 있다면서 사유에 집착하지 않는 자유로운 삶은 사유에 실체가 없음을 깨달을 때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도, 진리, 깨달음에 대한 생각이라고 하여도 그것이 우리 자신의 진정한 자유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하면 모두 부정합니다. 인지과학적 관점에서 논한 김성구 이화여대 물리학과 명예교수는 생각은 정보를 처리함이고 선은 정보를 처리하지 않음이어서 서로 이중성 내지 상보성을 가진다며 양자를 중도적으로 파악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 밖에 박찬국 서울대 철학과 교수는 서양 철학은 대개 이성적 생각의 주인으로서 매 순간 바르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중시해 왔다고 소개했고, 성승현 서울불교대학원대 상담심리학과 교수는 생각이 삶을 어떤 방식으로 한계 짓고 있는지 보여준 뒤 조건화를 벗어난 생각으로 나아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번 학술연찬회는 불교가 말하는 무아의 통찰을 위해서 생각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이해하고 다룰 것인지 성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BBS 뉴스 김봉래입니다. 정부가 가정폭력을 뿌리 뽑겠다며 강도 높은 방지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가정폭력 가해자는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하고 피해자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면 징역형까지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배재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차례나 이사했지만 전 남편의 지속적인 협박과 가해 속에 결국 자택 아파트 주차장에서 참혹하게 살해된 서울 강서구 전처 살인사건. 피해자 자녀들이 아버지의 엄벌을 요구하는 청원글을 올리고 국감장에까지 나와 아픔을 토로해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이런 가정폭력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내놨습니다. 가정폭력은 범죄입니다. 가정폭력은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비인권적 폭력 행위가 더 이상 가족 유지의 명목으로 합리화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먼저 경찰은 가정폭력범을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하고 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면 징역형까지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형사소송법에 있는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이 가정폭력처벌법에 도입을 해서 현행범 체포 요건은 이렇습니다.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직후인 자를 현행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가정폭력 사건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경찰의 초동대처 지침을 만들고 재범 위험성 조사표도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가해자가 자녀를 만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범죄를 막기 위해 자녀 면접 교섭권도 제한합니다. 무엇보다 상습적이고 흉기를 소지한 중대 가정 파탄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폭력 정도가 심하며 재범이면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도 제외한다는 방침입니다.
피해자 지원도 강화해 여성가족부 산하 세일센터에 전문 자립 프로그램을 우선 운영하고 관련 보호시설에서 퇴소할 경우 1인당 500만 원의 자립 지원금도 주기로 했습니다. 내년 3월부터는 그 세일센터의 가정폭력 피해자 전문적인 취업 직업훈련하는 프로그램을 4개 정도 우선 그 운영을 해서 나아가서 그 2020년에는 그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 지원센터를 별도로 신설을 해서 정부는 조속한 시행을 위한 관련법 개정 추진과 함께 가정폭력이 단지 집안 문제가 아닌 명백한 범죄라는 국민적 인식 개선 활동에도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BBS 뉴스 배재수입니다. 보은 법주사, 해남 대흥사, 순천 서남사, 영주 부석사, 안동 봉정사, 양산 통도사, 공주 마곡사. 이름만 불러도 천년의 향기가 느껴지는 문화유산입니다. 이 7개 전통 사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을 경축하는 행사가 어제 펼쳐졌습니다. 이들 사찰은 수행과 신행,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공간이란 뜻이 담겨져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이란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그것은 곧 깊은 역사성,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아울러 천년의 세월 그 기능을 유지해왔다는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는 미래의 천년을 이어갈 살아있는 불교를 위해 우리가 한층 노력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이상으로 11월 28일 BBS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